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김샬럿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이런 영상이 올라왔어요. 여기 한국인데요. 어떤 외국인 여자가 등산길에 춤을 추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따라서 춤을 춰요. 그러더니 아저씨가 아줌마들 막 불러서 댄스 파티가 되었어요. 엄청 웃기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보기가 어려워요. 미국에서 뭐 모르는 사람끼리 뭐 대화를 하는 문화가 많이 있기는 한데 틱토커가 이런 영상을 찍을 때는 뭐 같이 흥에 겨워서 춤추는 그런 상황은 미국엔 없어요. 그런데 한국엔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왜 이런 걸까요? 이거에 대해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단어 하나로 정리가 됐어요. 바로 흥이에요. 한국은 흥이 많은 나라다.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항상 한국 사람들이 조용하고 말도 잘 안 걸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어둡고 조용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친해지면 발랄하고 막 끼가 넘치는 게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제일 심해요. 특히 막 이렇게 춤추고 이런 거요. 이런 게 이제 발전해서 K-팝이 생기고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네,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흥이었어요. 한국인은 흥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이고 이걸 외국인들한테 말하면 모두가 동의해요. 제가 미국인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친구들 대부분 동의했어요. 네, 한국인들은 조용해 보이지만 끼를 발산해야 할 때는 제대로 흥을 보여준다면서 한국인들의 놀라운 점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했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한국의 흥이 미국에서 흑인 문화와 꽤 닮아 있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오늘날의 한국 문화와 흑인 문화를 보면 다른 부분도 많지만 흥에 대해서는 아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더 역사가 기냐고 한다면 한국이 훨씬 길어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요. 네, 그리고 한국의 흥은 더 깊이가 깊어요. 네, 역사적으로 한국이 힘들 때마다 바로 설 수 있게 했던 것은 뭐 한국 위인들의 대단한 업적들도 있지만 한국인들의 흥이 그들을 살아나게 했대요. 흥은 치유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젠 K-팝이라는 이름의 흥을 보고 들으면서 치유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흥, 절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무언가예요. 전 세계에서 한국의 흥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흥. 외국에서 흥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신나는 기운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한국에서 흥이라고 하면 단순히 신나는 기운이랑은 달라요. 네, 역사의 뿌리가 아주 깊다고 해요. 한국 전문학 교수는 한국의 흥은 특별하다고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한국의 흥은 고대부터 뿌리가 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흥은 뭐 제사나 뭐 농경의식 그리고 공동체 축제 속에서 생겼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고구려나 부여 같은 나라는 하늘에게 제사를 지낼 때 춤과 노래로 흥을 나누는 행사였다고 해요. 서양에서는 종교적인 제사는 항상 진중한 분위기에서 했거든요. 뭐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거나 뭐 그랬는데 서양에서 교회에서 흥 있게 노래를 부르는 역사는 아주 짧았어요. 흑인 노예들이 가스펠이라는 것을 부르면서 시작된 거니까 그 역사가 100년 좀 넘은 수준이죠. 그런데 한국은 고대 시대부터 그랬다니. 흥의 역사가 엄청나죠. 그런데 고대를 지나서 고려 시대로 가면서 그 흥이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해요. 그때는 향악과 속악이라는 것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설명 읽어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설명을 하자면 이게 발달을 하면서 집단적인 흥이 음악과 춤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고려시대에는 한국 사람들이 살기가 정말 많이 힘들었대요. 그런데도 억눌린 현실 속에서 해학과 풍자,
놀이 속의 해방감으로 그게 발산이 되었다고 해요.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이 즐겁게 흥으로 가스펠을 부른 것도 억눌린 현실 속에서 해방감을 찾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한국은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그런 문화가 발전해 있었던 아주 빠른 흥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전통 놀이랑 춤이 고려시대에 생긴 게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흥의 나라 그 자체죠. 사실 저는 모르는데 청인산별곡이라는 노래가 고려시대에 유명했다고 해요. 가사를 보면 살얼리 났다 청산에 살얼리 났다 뭐 이런 가사인데 사실 뭐 외국인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노래를 찾아서 들어봤는데 진짜 노래가 기가 막혀요. 네, 노래가 좋은데 거기 안에 흥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가사 중에 얄라리 얄라 얄라숑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건 어떤 K-pop 아이돌이 이걸로 노래를 부르면서 K-pop으로 재해석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흥이 있는 가사인데 이게 그 옛날 고려시대의 노래라는 게 좀 충격적이에요. 어쩌면 이게 뭐 충격적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인들은 이런 역사 공부를 정말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역사도 짧고 자신의 뿌리 역사를 보면서 좋아하는 그런 요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남의 역사를 보면서 감동받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K-팝에서나 듣던 얄라비 얄라 얄라숑이 알고 보니 고려시대의 노래 가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순간 수름이 쫙 돋는 거 있죠. 괜히 한국 역사가 깊다고 찬양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한국 역사가 좁기만 하면 뭐래요? 이걸 현대 사람들이 이어오잖아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청산별곡을 부르기도 하고 K-pop 가수들은 얄라비 얄라 얄라숑이라는 가사를 이용해서 재해석하고 신나는 노래를 만들어요. 한국이야말로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는 미친 나라인 거죠. 진짜 대단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건 외국인들이 들어야 좀 진짜 충격인데 혹시 연등무해라고 아세요? 영어는 퍼레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거 미국 사람들 눈에는 아주 익숙한 풍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천공항에서 아주 자주 보이는 거거든요. 인천공항 도착할 때는 보기가 어렵고 인천공항에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 출국할 때 인천공항 에어사이드에서 퍼레이드를 항상 해요. 어떤 특정한 날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공항에서 이렇게 옛날 복장을 입고 퍼레이드를 하거든요. 공항 에어사이드에서 비행기 기다리는데 이런 걸 볼 수 있는 나라는 진짜 한국밖에 없어요. 요즘 미국에서 한국 사극이 진짜 유행이거든요. 이거 진짜 대박이니까 한 번씩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여기서나 보이는 걸 이 공항에서 볼 수 있으니까 진짜 충격이고 다들 영상 찍으려고 난리죠. 이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노래를 틀거든요. 원래는 노래를 연주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고려시대 아니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흥의 문화였다고 해요. 진짜 충격적이죠. 특히 봄에 등불 축제를 열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행진하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열렸다고 해요. 옛날에는. 그래서 왕부터 백성까지 신분을 넘어서 함께 춤추고 즐겼다는 점에서 한국의 진정한 흥을 대표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딱 이 영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여자가 노래 틀고 춤추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아저씨 아줌마 와서 춤췄죠. 이 사람들 사실 진짜 한국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삼국시대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노래 틀고 춤추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보이면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처럼 춤을 춘 거니까요. 이 사람들의 한국인 DNA가 노래를 듣자마자 꿈틀거린 거죠. 진짜 생각해보면 웃기죠. 이렇게 흥은 많은 사람들 몸에 DNA로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의 DNA에는 분명 흥이 각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노래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노래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흥은 조선시대로 가면서 폭발합니다. 네.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의 흥이 가장 대박으로 폭발한 건 현대시대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왜 현대라고 생각하냐면 한국의 이 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현대의 한국 흥보다도 조선시대의 흥 문화를 더 큰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선시대는 한국의 흥이 폭발한 시대죠. 말 그대로 K-팝의 시초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이번 K-팝 디머 허너스에서도 K-팝의 시초가 조선시대의 무용이라고 말을 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판소리부터 뭐 탈춤, 풍물놀이 그냥 뭐 난리도 난리가 아니에요. 판소리는 조선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흥의 결정판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판소리에서 한 명의 가수가 북장단에 맞춰 이야기를 노래하고 연기하는 형식은 정말 영리하고 또 새롭고 또 거기에 슬픔, 분노, 웃음, 사랑이 뭐 다 들어있다면서 그중에 또 춘향가, 흥부가, 신청가 이렇게 이 세 개를 가장 높게 쳤어요. 사실 저 중에 두 개 노래를 제가 알지 못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 대부분 안다고 해요. 이거 진짜인가요? 왜 한국 사람들 그렇게 자기 나라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춘향가, 흥부가, 심청가 다 내용 뭔지 왜 한국 사람들은 전 국민이 아는 수준이라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는 흥부가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흥부와 놀부라는 이야기로 방탄소년단의 슈가와 제이홉이 라디오로 들려준 적이 있어요. 한국어 공부용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미국에도 이런 오래된 문화가 있었다면 아는 사람들 거의 없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저 세계 판소리 내용을 다 안다면 한국은 진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시무시한 나라네요. 한국만큼 문화와 역사를 잊지 않는 민족은 진짜 없을 거예요. 여기에 흥부라는 단어는 진짜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챗GPT 찾아보아라서 들릴 수도 있는데 흥부에는 흥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정도로 한국의 흥에 있어서는 좀 상징적이라고 해요. 흥부라는 사람은 가난하지만 노래하고 웃는 흥부자의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힘들었던 사람들이 힘들어도 웃고 사는 흥을 가지고 살게 해주는 흥부가가 정말 유행했었고 아직도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해준다는데 이거 진짠가요? 진짜 대박이네요. 역시 흥이 폭발하는 나라예요. 또 풍물놀이는 생각보다 미국에서 유명한데요. 제 나이 또래면 다들 보면서 자란 드라마, 영화가 있어요. 이름은 바로 하이스쿨 뮤지컬. 여기 나온 어린 배우들은 지금도 엄청 유명한 배우로 성장했죠. 그런데 여기 이탈에는 풍물놀이 사운드로 만든 노래가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꽤나 그때 많이 알려졌어요. 풍물놀이는 진짜 신나서 이거에서도 농구팀이 있는데 풍물놀이 사운드에 맞춰서 엄청 신나게 춤을 추는 장면이 있어요.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짧게만 들려드릴게요. 어때요? 정말 신이 나죠? 흥이 올랐다고 표현하는데 진짜 이것만 들어도 저는 흥이 폭발해요. 네, 한국의 흥에는 민속놀이가 빠질 수가 없어요. 깡깡술래, 줄다리기, 뭐 널뛰기, 씨름 등등 엄청 집단적인 흥이 있죠. 이 흥 이제 전 세계는 다 알죠. 네, 특히 줄다리기, 네, 그 죽음의 줄다리기, 오징어 게임에서 난리가 난 뒤로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근현대의 흥도 많이 알려졌죠. 꼬마야, 꼬마야, 뭐하니? 네, 이거랑 둥글게, 둥글게, 이거. 이것도 오징어 게임 덕분에 진짜 많이 알려졌죠. 여러분, 이런 민속놀이 다른 나라에서 유명해서 전 세계로 퍼진 거 알고 있는 거 있으면 하나만 말해보세요. 모르시죠? 그런데 한국 거는 이렇게 많이 퍼졌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요. 이 정도면 한국의 흥이 전 세계에서도 엄청 특별하다는 사실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한국의 흥은 기본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것이에요. 조선시대 양반들 사이에서도 흥이 존재는 했지만 그 흥은 조금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고 해요. 시조나 가곡을 이용해서 자연 속에서 시를 읽고 검은고나 까야금을 타면서 여유를 즐기는 형태였어요.
이런 형태는 예술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뛰어나지만 아주 크게 대중적이지는 못했어요. 대중적인 흥, 아리랑이나 강강술래 같은 것은 엄청나게 대중적이었고 이건 서민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큰 힘을 줬죠. 지금 한국 문화의 힘이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K-pop 디모 하너스의 K-pop 노래를 듣고 자살을 하려다가 멈춰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람의 글도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큰 힘을 줘요. 방탄소년단의 노래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다고 알려져 있어요. 죽고 싶었지만 방탄의 노래를 듣고 살 희망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 하나를 가져왔어요. 제가 노래를 못 부르는데 그냥 잠깐 한번 불러볼게요. 네, 그럼 해볼게요.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and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Yeah, let's break our plans and leave just like it golden and rolling like we're dancing fools. We don't need to worry, cause when we fall, we know how to land. 네, 이런 가사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말을 하면 진짜 눈물 나요. 이 노래는 코로나 심할 때 나온 노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죽지 않고 살아갈 희망을 얻었어요. 가사의 내용은 이거예요. 나는 춤추고 싶어. 노래가 내 몸을 절로 흔들어. 내 흥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계획한 게 있다면 부숴도 괜찮아. 우리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살자. 그냥 춤을 추는 거야. 그리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 알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추락했을 때 어떻게 땅을 짚어야 안 아프게 떨어지는지 알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어때요? 한국인들 노래 들으면서 흥이 폭발하며 몸이 절로 움직이는 것을 가사에 녹였고 그러면서 동시에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가사예요. 아, 이 노래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이 노래를 생각하면 아직도 막 소름이 돋고 그러는데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BTS의 Permissions to Dance라는 노래예요. 오늘은 한국의 흥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역사를 조사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면 앞으로도 이런 영상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흥이 빠지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흥이 많은 저의 구독자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저희 또 봐요. 오늘도 내일도 흥을 잃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은 한국인들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미국에서 온 Tim Shalit